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이자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피터 카즈미르는 다음 주 ECB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할 것이지만 6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논의됐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며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탈출을 위해 자금난에 빠진 개발업체에 은행 대출을 독려하면서 한화 약 2조 원가량의 대출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컨트리 가든도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간밤에 공개됐었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가운데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것은 미국 경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와 예비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반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방향성을 걷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보다 하락한 106.7로 3개월간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가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는 842만 8천 배럴 증가했지만 휘발유 재고는 327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는 3.2%로 예측치와 예비치를 하회했습니다. 잠시 후 0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2시엔 애틀랜타 연방은행 라팔 보스틱 총재가 2시 45분에는 뉴욕 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을 갖습니다. 참고로 두 FOMC 위원 모두 올해 투표권을 갖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수요일은 어떤 맞선님과 함께하게 되실지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명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네요. 자, 아까 10시 반에 이제 미국 4분기, 전년도 4분기죠.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어요. 자,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는데 뭐 거기서 거기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전히 튼튼한 미국 경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보다는 그죠?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는 내일이 되겠죠. 내일. 자, CPI, PPI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혼돈을 주는 듯 했으나 결국엔 엔비디아가 그걸 무색해하고 상승세로 전환이 됐죠. 자, 어쨌든 저번 주에 모든 이제 빅텍, 빅7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PC로 모든 시선들이 향하고 있죠. 자, 시장의 예상치는 일단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지수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자, 일단은 뚜껑은 열어봅시다. 딱 예상은 그렇지만 항상 변수는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내일은 제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간단 강의 때 PC 심층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해보는 그런 알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미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시청자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1시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고 좋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지선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꼭 PC 지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발표된 직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는 0.49%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18,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9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들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CEO는 사람들이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paycheck to paycheck are cutting back even mor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 연착륙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경제에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라스트 마일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전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똑같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은 연착륙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지만 나는 이것의 반절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월가의 한 투자은행은요, S&P 500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면요. 바클레이즈는 S&P 500의 목표 주가를 5,300으로 기존 전망이었던 4,800에서 무려 500포인트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빅테크의 독보적인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되며 이에 따라서 증시의 랠리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빅테크의 주도권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더해서 빅테크가 계속해서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할 거고 주가의 프리미엄 멀티플도 정당화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UBS는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5,400까지 잡은 바가 있고요. JP모건은 반대로 S&P 500 지수를 지금 4,200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증시의 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하나씩 질문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 월가에서는 조금씩 연착륙에 대한 이 경고음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전조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GDP가 3.2%가 나왔는데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죠. 결국엔 유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GDP 성장률을 이제 많이 끌어올렸는데 자, 올해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연초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올해 연준은 6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자, 근데 3월 달 물 건너갔죠? 5월 달도 물 건너갔어요. 그럼 총 5번이 남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2월은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동결로 거의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결국에 4번이 남았어요. 자, 4번이 남았는데 결국엔 시장이 생각하는 건 일단 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참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1월 달에 얘기한 대로 딱 3번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금 2022년부터 현재 2월 지금 상황까지 경제가 튼튼한 나머지 소비 심리가 아직은 지갑이 좀 많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을 했는데 결국엔 장기 고금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소비가 좀 위축이 됐고 연체율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이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가 경고하는 것처럼 연착륙이 어쩌면 안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5월 달까지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동결이겠죠, 최소한.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0.2 이상으로 내린다를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야, 이거 연착륙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는데 내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날의 지금 칼에 지금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연말에 뭐 5,300, 4,200 지금 의미 없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2월 달만 해도 그렇대요. CPI, PPI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뭐 블랙 먼데이가 온다더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 발표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연고점을 찍고. 그래서 단지 하루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만 지금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이 지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경제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의 이 증시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혼자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의 견해를 함께 또 들어보시면서 수익까지 연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클레이즈는 이 S&P 500 지수를 상향시키기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좀 견고하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좀 견고하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자기만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JP 모건들 각자 어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상반된 의견이 너무 지금 심하잖아요. 네. JP 모건도 4,200을 얘기하고 또 바클레이즈는 또 5,300을 얘기하고 갭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이 자체는 어떤 자기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언론에 노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떠도는 소문들 있잖아요.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맹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투자의 어떤 관점, 어떤 추세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잘못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꼬이면서 손실의 아픔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뒤로 하고요. 별 의미 없는 얘기로 오늘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은 상반된 의견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콕 집어서 어떤 뉴스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됐을 때는 증시에 오늘은 이쪽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곧바로 또 나스닥 방향성도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내일 이 PCE 지표 발표 이후에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삭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 들어주실지 편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GDP 발표 때문에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GDP가 제일 크죠. 뭐 0.1%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은 하락을 했지만 네. 여전히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경제 성장 한 2% 정도로 봤죠. 셉에서 연준이 발표한 셉, 그죠? 근데 거기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엔 연준이 생각하는 연착륙의 어떤 희망. 그러면 결국엔 파월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굳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금리를 발빠르게 내려서 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오늘 하락을 지금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죠? 근데 오늘 하락폭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별로 안 클 수도 있어요. 결국 하이라이트는 내일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또 변동폭이 또 클 수도 있고 11시 일단 보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요. 자, 진입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자, 17,950, 17,950하고 17,960이 밴드 저항 라인. 저는 일단 매도로 보기 때문에 1차 저항 라인이 17,950이고요. 2차 저항선이 17,960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근거는 이제 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자 일단 2차 저항 17,960에서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영망치 패턴이 나왔고 올라가려고 이제 몇 번 발악을 했는데 결국 횡보를 해주면서 17시 유럽장이 열릴 때 그죠? 횡보를 해주면서 결국엔 저항받고 하방 압력을 받아줬죠.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이 영망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출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1파 파동으로 2파, 3파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하락 파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한 번 더 여기도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7,950이 1차 저항 라인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꿀팁 하나, 새로 기법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제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캔들하고 거래량은 기초 중에 센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보조지표, 이상한 보조지표 활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술적 분석이 전혀 되지가 않고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자, 캔들이 움직이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매수 아니면 매도죠. 그죠? 자, 그럼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뭘까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 하나 갖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를 활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한 98% 정도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서 안전지역의 기술적 분석을 해서 성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다. 그러면 카톡방에 들어오십시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은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주신 말씀이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내일 발표가 될 PCE 물가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당장 지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래량을 파악하는 방법까지도 들어오셔서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55%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80달러 선 근처까지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3시 06분경에 79.34달러를 기록해줬고요. 22시분경부터 계속해서 쭉쭉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War wasn't enough to budget oil pri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장이 지금 유가를 흔들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다라면서 그러면 무엇이 이 유가에 대해서 스파이크 빅 무브라고 되어 있죠. 어떤 요소들이 유가를 크게 움직일 것이냐 이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크더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 유가의 완만한 변동성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만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펙 푸시 가격 하방 리스크를 제한하고 있고 여분의 생산 능력은 상반 리스크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해서 이 비오펙의 공급 증가는 경고
견고하다면 이는 글로벌 수요 증가와 거의 보조를 맞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펙 풋이라는 건 이 오펙의 생산량을 조정해서 유가의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유가는 이달 들어서 4%가량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10%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둘 간의 휴전이 오는 3월 4일까지 타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휴전 타결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추가 감산안이 3월 말에 종료가 되는 가운데 2분기에도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오펙 플러스가 2분기까지 감산을 한 뒤에 3분기에 점차 단계적으로 이를 철회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유가가 조금은 어떤 뭐 상승 촉매제도 있고 하락의 요인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느 쪽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자, 당분간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1분기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뭐 저 아까 이팔 전쟁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팔은 뭐 산유국하고 뭐 밀접한 관계도 없고요.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결국에 이제 홍해에 대한 이슈 그게 아직도 대두돼 있고 뭐 지금 폭탄 던지고 뭐 난리죠 지금 그죠? 네. 자 거기에다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계속 지금 반복이 돼 있는 상태고 중국이 어쨌든 살아나 줘야 되는데 자 다음 주 3월 5일 날 이제 양해가 있죠. 전인대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그런 이제 대회인데 자 거기에서 어떤 경제 정책 부양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양책을 잘 쏟아내면 일단은 중국의 입장이 좀 좋게 보이죠. 근데 일단은 뭐 GDP가 성장률, GDP를 예상보다 이렇게 안 좋게 나올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오히려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유가를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하이라이트는 그겁니다. 자, 12시 반. 12시 반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자, 원유 재고가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유가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79.434달러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숨고리 하면서 지금 하락을 키워주고 있는데 자, 여기가 오늘 80달러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반복을 드렸어요. 이상하게 저만 나오면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고 좀 이따 기술적 분석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방보다는 시향적으로 봤을 때 상방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정황상 주변 여건상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오일과 관련된 이슈부터 풀어봤습니다. 일단 자정 넘어서 발표되는 원유 재고량을 좀 체크를 해보고 오늘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매일매일 또 이렇게 견해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5일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마스터님 나온다고 유가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매수 시그널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대여폭, 밴드 대여폭, 진입가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22시가 되면서 상당히 그죠 원웨이 상승장, 가파른 거의 70도 가까이 되는 엄청난 상승장이 연출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숨고리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결국 횡보했던 구간이 있죠. 78.80달러 이쪽에서 1차로 한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에서 끌어올리고, 또 79달러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장대 양봉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78.80이 1차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79달러가 2차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 반에 가장 중요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자, 그 전에 빨리 승부를 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짧게 수익을 내야 되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자기가 시드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장기 수익을 가져가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단타 매매를 지금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상 너무나도 주변 여건이 복잡하니까. 아까 1차, 2차 지지 라인을 보시고요. 짧게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일봉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봉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일봉 한번 보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일봉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답이 나오죠. 자, 어쨌든 그 작년 12월 중순부터 저점을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일봉상 보더라도. 그럼 추세적으로 되면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봉상의 22평선이라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121평이 딱 걸쳐 있는데 여기서 현재는 걸쳐 있죠. 여기 오늘 돌파를 하면 순식간에 $80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80까지 만약에 못 간다면, 그죠?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또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원유 재고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80까지 충분히 안착을 하면서 내일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일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매일매일 또 이렇게 자세한 자리값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해외 선물 안에서는 양방향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매력이기 때문에 나도 좀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어려워서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30년 가까운 노하우를 옆에서 딱 붙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앞을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7시경에는 2033달러 선에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좀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좀 올라가주는 더욱더 이 상승 계단을 좀 탔고요. 204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헤드라인 보시면요. Gold holds steady as investors look to inflation dat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드 금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거래량 자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발표되는 PC 물가 지수를 앞두고 귀금속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귀금속 전문 매체 키코닷컴은 시장에서 쇼커버링이 발생하면서 금 가격의 하단을 지지를 했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이익 실현도 일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 기반 선물업체 블루라이스 퓨처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살짝 튀어오르게 된다면 금 가격에는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만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으로 인해서 온스당 2,000달러 선은 지킬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부동산 시장 위기 등으로 중국의 중산층이 금 매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1월에 홍콩을 통한 중국의 순금 수입은 2018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기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 중국의 중산층이 골드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조금 높은 이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 선물 매매하면서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자, 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국채 금리하고. 근데 이제 부동산 이제 중국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슈들 또 주식도 메리트가 없죠. 상당히 불안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을 좀 선회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거가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아까 말 PC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지금 아까 잠깐 이제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 후반대까지 아까 좀 있다가 이제 104 초반대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때? 달러가 반비례 관계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하방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스타트를 지금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또 PC가 또 좋게 나와버리면 얘가 또 반비례 관계니까 당분간 또 하락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시향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이슈 풀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방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그러면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 전략가는 2,000달러 선은 지켜줄 것이다라고 봤는데 2,000달러는 좀 지켜주면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럼 지금은 예단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만약에 이제 달러가 104 중반대까지 가준다면 네. 2,000달러까지도 순식간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하이라이트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PC입니다. PC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비농업 관련된 발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골드 이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골드의 방향성 다음 주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골드가 크게도 변동성을 보여주기 전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미리미리 전략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이 골드를 어느 쪽으로 방향성 보고 계실지 편말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의 편말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골드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밴드를 좀 확인하고요. 2044, 2046, 요 사이가 오늘 밴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도가 여기 이제 저항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곧 있으면 이제 2분, 한 8분 정도 있으면 이제 미장이 열리죠. 그때 좀 확인하셨다가, 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서 이렇게 수익을 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드시 거래량 확인하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캔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거래량인데 여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기술도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방향성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더 왜 이런 자리값을 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이 PC 물가지표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내일의 이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제 뭐 군더더기 다 빼고요. 네. 결국 매매에 필요한 것만 우리 시청에 전달하는 게 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짧은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지 않으면 내일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오늘 자료 제가 우선으로 다 제공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성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가장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자, 내일이죠, 내일. 1월 PC 물가죠. 자, PC 물가가 발표되는데 어떤 월가가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는 헤드라인 뉴스가 떴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건 근원, 코어죠, 코어. 시장이 바라보는 건 헤드라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연준의 시선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연준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자, 물가 상승률이 저번에 전월 대비, 전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전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전월 대비 얼만큼 올랐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럼 0.4%가 지금 뛰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번 달에 비해서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당히 지금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 때문에 물론 예상치입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하이를 해준다면 땡큐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번에 CPI, PPI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자, 그럼 저번 주에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예요? CPI, PPI, PC는 삼형제다. 그럼 어떻게 돼요? PC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월가 입장에서. 자, 엔비디아 때문에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랠리를 기대를 줬는데 좀 베어마켓 랠리가 되어버린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 장관 보면 자, 헤지펀드가 그죠? 네. 지금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기술주를 지금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막 고공행진을 하면서 뭐 MS하고 뭐 애플하고 뭐 조인해서 뭐 반도체를 뭐 생산을 한다느니, 아까는 또 LG전자하고 뭘 한다느니 뭐 지금 난리예요. 그죠? 그죠? 어떻게 했든 뭔가 이제 AI에 대한 어떻게 반도체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근데 실제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엔비디아가 상당히 고가의 그런 그 제품이에요.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싸고, 자, 그 투자 대비 ROI가 나올까? 저는 상당히 퀘션이에요. 우리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근데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쉽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사람들은 뭔가 이제 꿈에 부풀어 있어요. 에 대한 꿈에. 제가 보는 꿈에 부풀어 있다 보다 어떨까요? 한번 도입해 보겠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막상 도입을 해보니까 효과가 오히려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우리가 역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뭐 챗GPT, 자, 그거에서 뭐 재미 봤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를 봤을 때 헤지펀드들이 아무래도 지금 내일이 조금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돈을 빼고 있다. 그렇게 매수 쪽에서 매도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두 가지를 핵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결국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CPI부터 PPI 지금 PC까지 있는데 이 상승률이 어떻게 됐든 연준이 원하는 건 2%잖아요. 2%. 딱 2잖아요. 2. 그죠? 자, 2까지 바라보려고 했는데 2를 좀 바라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자,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죠.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승은 계속 사부작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어차피 물가 떨어지고 뭐 금리도 떨어질 건데 뭘 걱정이 아니에요. 여전히 2%안 가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지금 2월 달에 물론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1월 달이에요. 1월 달. 0.4 곱하기 10이하면 몇 프로예요? 6%예요. 그죠? 아니, 거의 5%죠. 5%. 그럼 거기까지 간다면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상승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 나스닥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결국에는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18,000을 붕괴를 하느냐가 뭐 아직 아까 18,000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언제든지 잡히면 또 변동폭 크다 보니까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18,000에서 17,500이 되겠죠. 요 사이가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어쨌든 여기 보시면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 오늘까지 만약에 음봉이 만들어지고 밑에가 20일 이평선 이거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요게 오늘 이번에 봐야 될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S&P도 중요하죠. S&P 뭐죠? 500대 기업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S&P 500을 반드시 동시에 체크를 안 하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어쨌든 뭐 지금 뭐 거의 3일째 윗꼬리가 세게 달린 방향성이 없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밑에 우리가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MACD 오실레이터. 자, 벌써부터 이제 한 며칠 전부터 그죠? 한참 전, 한 일주일 좀 됐어요. 그때부터 하방의 어떤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오늘도 여기 S&P는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저항을 받고 밑으로 꼬꾸라져 음봉이 나와준다면 이것도 25점 바로 물려 있기 때문에 금방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S&P는 5,100입니다. 5,100에서 5,000. 5,100에서 5,000을 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여기서 저항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변곡점이 되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나중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의 강의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깊게 공부를 이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란 톡방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파란불을 켠 상황이고요. 5일 만이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79.3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0.51% 밀리고 있습니다. 17,9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시 30분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3.2%로 예측치와 예비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이 시점에 갑자기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갑자기 또다시 17,960포인트를 찍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이 상승 탄력분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떨어지고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양봉과 음봉을 번갈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46%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80달러 선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79.2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56분경에 78.06달러를 기록을 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79.4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80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는 0.07% 밀리면서 약보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11시 04분경쯤에 2,047달러 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조금 완만하게 기울기가 하락으로 기울면서 현재 2,042달러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3.9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 골드는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현재 0.10%, 18% 밀리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1.083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출렁거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곧바로 나스닥부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지금 0.57%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아까 기존의 이제 입장대로 결국에는 매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GDP가 이제 조금은 뭐 하회했지만 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뭐 방향을 바꾸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단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아까 말씀 17,950에서 960 라인이 오늘 저항대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뭐 그 근처에서 일단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거래량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분봉 거래량인데 요게 이제 양으로 음으로 바뀌는지 양으로 바뀌는지에 따라서 한번 또 변곡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이제 어쨌든 매수의 거래량을 봤죠. 중립이 있죠.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17,950에서 960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안 올라가면 포기해야죠. 뭐 그거를 뭐 내일 또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까 MACD 오실레이터 정확히 이 지점에서 들어갔다라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팽배하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상당히 있고요. 아까 1차, 2차를 보시면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좀 짧게 수익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내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 또 어떻게 돼요? 상당 시간 피로도를 느끼면서 아주 엉성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짧게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에서 수익 창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실시간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장 이후에 났던 이 매매 일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30년 가까운 이 해외 선물 노하우를 통해서 프리장에서 나스닥 전략 챙겨주셨고요. 그 전략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셨더라면 이 짧은 사이에 수익을 또 챙겨가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방향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오일은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뭐 상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뭐 79, 그다음에 CC 8.80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네. 자,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횡보를 이제 고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 자, 고점 매집을 하면서 한번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데 그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저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5일하고 20평선 이격도가 계속 벌려주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이 캔들선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5일 이평선이 지금 수평 구조를 이뤄준다면 한 번은 변곡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 된다는 변곡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매매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매매하시면 시간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 50분 정도 있으면 정확히 방향이 나오니까 아까 드린 말씀대로 79달러에서 79.80달러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붕괴라면 78.40달러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방향을 하나를 정해놓고 가야죠. 자, 매수를 가서 매수로 가면 됩니다. 양방을 먹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 비록 변동폭이 큰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또 기법을 또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28년의 노하우가 담긴 그런 기법들을 무료로 제공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자료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정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본격적인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견해를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셔서요. 괜한 또 손실을 만들지 마시고요. 네, 계좌를 지켜가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도 빠르게 골드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프리장과 같은 견해실까요? 네, 똑같은 견해입니다. 똑같은 견해고 저 벌써 이제 아까 수익 내셨겠네요. 그죠? 아까 4446에서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하락포트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익 챙겨가신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거기서 마무리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식간에 개장 이후에 세 가지의 상품 전략들을 챙겨봤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일 또 이렇게 PC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내 시장만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꼭 들어오셔서 다음 날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피곤하시더라도 꼭 챙겨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수님께서 28년의 노하우를 쉽게 또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그럼 우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7,950포인트와 17,960포인트 지점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면서 영망치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높고 적중률 98%에 달하는 MACD 오실레이터로 추세 보면서 매매할 것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0시 30분에 원유 재고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봐주셨습니다. 120일 이평선을 돌파할 경우 80달러 도달 가능 챙겼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달러 인덱스와의 반비례 관계 확인해가면서 거래하고 오늘은 2040에서 2044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자라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